트럼프가 이제는 이 안보 외교를 준부히 함으로써 사실 자, 대한민국의 이 바이든 정부에서 제일 각광받았던 방산 쪽 같은 경우에 이제는 이제 미국 트럼프의 외교 외교 경제 이 좀 자기 나라 그 지들것 팔아먹으려고 쉽게 말하면 지들것 팔아먹기 위해서 이 바이든의 이 그림을 모두 다 지우기 위해서 국내의 이 방산이 조금 멀리하지 않을까라도 생각하는데 좀 요즘에 분위기가 살짝 바뀌어갑니다. 바뀌어가는 이유가 특히 이제 국내 방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 예산이 상당하게 좀 들어가야 되고 또 정부의 입김 다시 말해서 현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현 정부가 사실상 좀 공백 상태이었다 보니까 좀 불안불안 사실이겠습니다. 그러나 자 얼마 전에 이제 야당까지도 이 방산 분야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좀 키워야 되겠다 이런 제스처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이 지금 ETF 쪽으로 자금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방산주 한번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관련 종목들 그리고 스토리를 한번 체크해 보려고 들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입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이 당대표가 이재명 당대표가 방산에 손을 댄다? 사실상 정부 여당이 아닌 야당에서 방산이라든지 지금 시장에 글로벌 시장에서 제일 주목받고 있는 정부에서 움직이는 수주 모멘텀을 손을 댄다는 것은 좀 사실 좀 중요하죠. 하이순위 있지만은 대놓고 이렇게 방산업체들을 만나가지고 또 방산에 관련돼 있는 그 정책 내용을 말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뭐 그런 논란도 많아요. 벌써부터 무슨 대통령이 됐냐 마냐 이런 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무슨 당이다? 주식당이다. 주식당. 인생은 유연하게 사셔야 됩니다. 자, 이 방송이 끝나서 와이프라든지 저녁 때 뭐 만날 때는 이제 친구들 성향대로 만날 때는 뭐 여당 친구들 만나고 야당 친구들 이렇게 만날 때는 그때에서 저는 같이 우여적으로 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주식을 할 때는 팩트 그대로만 해야 됩니다. 아셨죠? 오케이. 우리는 무슨 당이다? 주식당입니다. 주식당이에요. 주당이에요. 주당. 자, 아셨죠? 자, 이재명의 당대표가 세계가 K방송 주목하고 있다. 국익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액션이 나오자마자 드디어 여야가 합의로 이제는 지금 이쪽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 이제 각광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K방산이 지금 이 수출량이 2020년 기준으로 11등에서 6등까지 지금 가파르게 뛰어오르는 그런 수출 모멘텀을 좀 띄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대 은행 이제 이재명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좀 논란이 좀 있었죠. 6대 은행장을 소집한 이재명은 벌써 대통령이 된다라는 비판도 받지만은 우리는 그런 비판을 떠나가지고 어떤 정부 정책으로 시장에 지금 여당을 밀어줄 수 있는 야당과의 합의점이 나오는 섹터와 종목들을 더욱더 중요시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좀 들고 왔고요. 자, 그리고 특히 방산업계, 방위산업에서 정부 지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지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규모 수출 시에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금융 한도가 높을수록 수입 국가 부담이 적기 때문에 더 많은 무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도표는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리는 대신에 요거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제가 텔레그램하고 그리고 이 전문가 버전에 여러분들 보시는 메신저로 올려놓을 테니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딱 보면 압니다. 수출하는 기업이 수출입은행이 수입 국가에다가 대출 많이 해주면 좋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 보시면 되고 자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2024년 2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 수원법 개정안이 통과 이후에 방산업체 주가 추이를 보시게 되면 사실 뚜렷하게 표현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수원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자, 법정 자본금이 15조에서 20조를 딱 늘리자마자 바로 주가가 2월 달 이후에 곧바로 추가적인 매수 물량이 그렇게 갑자기 들어와서 쭉쭉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뭐 일봉인데 별로 올라간 것 같지 않죠? 이게 주봉이에요. 주봉 주 우상향이 났던 것을 보게 된다면 요번에도 동일하게
시장에서 지금 바라는 것은 자, 야당까지도 지금 정부 지원에 지금 힘을 보태겠다는 소리가 나게 된다면 사실상 ETF 물량이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강하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모두 다 관련 업종 관련 종목의 비율만큼 매수 시그널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관심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 우크라이나 전쟁 안보 불안이 높아진 전 세계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어느 한쪽에서는 노이즈는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 휴전을 통해 가지고 모멘텀이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쉽게 푸틴이 만나서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자기가 이제 이 합의를 하려면 에너지값 내리지 마. 전쟁은 멈출 수 있는데 에너지값을 내려가지고 전비 확충을 막으려고 하는 너들의 액션을 더 이상 못 봐주겠어. 막 합의점이 못 찾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냉전 후 국방비 줄어들었던 유럽의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독일의 국방비 예상이 총 올해 17% 가까이 늘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의 두 자리 숫자의 증액, 그리고 패전 국가 일본의 일본뿐만 아니라 기회 사막을 방위비의 증액을 박차고 있는 모습이 현재 각국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너무너무 많이 들었지만 3년 가까이 지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미국 제외한 나토 회원 국가들의 방위비 추출은 지난해 2년 동안에 1,000억 달러 가까이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올해도 늘리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총 143조까지 늘어져 있는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방위비 분담 방위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특히 국내 시장이 국내 우리 그 방산업체들에게 새로운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전 세계 군비가 지출은 2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에 이는 이 전년 동기 대비 2024년 대비 2023년도 대비 한 6.3%, 6.8% 정도의 증가됐다는 것은 엄청난 이 숫자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물론 중동 분쟁 등 지정학 지금 혼란이 심화되면서 방산 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고요. 동맹국과 함께 탕약뿐만 아니라 탱크, 기타 전쟁 물자, 무기고까지 공장까지 짓고 있다 보니까 당분간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 증액 추이는 지속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에 이 작년 10월 달에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이 푸틴에게 지금 천재란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만큼 사회주의 관점에서의 침략, 그리고 이 대륙을 침략하는 방법은 틀리지만은 역시 똑똑하다. 강대국이 이 소국을 대하는 이 방식이 자기들 이제 하이클래스 안에서는 그게 평론화되어 있겠죠. 그만큼 지금 자본주의라고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는 민주자유주의라고 좀 민주주의의 기본 바탕인 미국은 무력이 아니라 경제로 인해 가지고 경제 압박으로 그린란드와 파나마를 먹기 위해서 경제 이 관점에서 경제로 압박을 해서 들어가지만은 뒤에는 또 다른 그 군사 물자를 들이대면서 위협이 진행되는 모습이 조만간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러면 그럴수록 대한민국이 없으면 미국은 벙어리 핫바지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오케이. 자, 그리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또 이제 EU 외교 수장 같은 경우에도 전쟁 막으려면 방위비 지출을 늘려야 된다라는 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의 외교 활동, 외교 안보에 있어가지고도 사실상 이 나토들에게 원하는 거죠. 너희들이 방위비 늘리지 않으면 바로 뺀다라는 소식까지 협박까지 주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의 이 방산 쪽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리스크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이 매매 수익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한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음 달 이제 2월 중순까지 한번 체크를 조금 더 해야 되는 이야기는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방위비 GDP 5%
안으로 자, 이 5%까지 올려라. 토를 압박하면서 이틀 국가 비상까지 걸릴 정도로 현재 이 지금 동공이 흔들릴 수 있는 거죠. 따지 말해서 5% 가까이 올리게 되면 몇 조, 수십 조, 전체적으로는 한 수십 조 가까이 늘려야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트럼프의 이 지금 제스처는 오히려 더 우리 국산 이 방산 업체, 방위 업체들에게는 호재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거 보게 되면 전체적인 이 이유, 자, 특히나 K 방산이 선택하고 기회 이유를 한번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K 방산하면 어떤 특장점이 있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격이 싸다? 자, 납기를 잘 맞추고 납기까지 완성차를 잘 뭐 운영을 한다, 잘 좋다, 뭐 이렇게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 이유 중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그 이론으로 이제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보게 된다면 대한민국 방산업체는 세계적으로 자 다시 한번 더 탑 5, 이제 탑 6이잖아요. 탑 5 안에, 탑 4 안에도 좀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사실상 이론화되어 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한 유럽과 중동 등 현지의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이 환경에서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볼 수 있고요. 특히 대부분의 국가가 정권 교체 시기에 맞춰 가지고 친미냐 반미냐 친러야에 따라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못되면 적대국의 자국의 방위에 의존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대만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이번에 이는 이 친미가 들어섰지만은 반대로 반미가 들어서게 되면 수입 물가들을 이제 수입하는 방산 물자들이 다시 한 번 더 좀 반품할 수도 없고 아주 곤란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요 제3국가인 한국은 자 그렇게 친미와 반미의 정치적 성향에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지만 그 중심에 있는 중립국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는 오히려 더 우리나라의 방산의 제품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대부분의 무기 수출 국가들은 다르게 한국은 또 식민 국가였습니다. 예전에 지금 여러분들 지금 방산 업체들의 탑 5의 종목들은 강대국입니다. 미국 그리고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이 침략 국가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식민지 국가이다 보니까 자 어느 나라든 국민 정서상 반감이 사실 없어요. 침략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무기를 갖다 쓴다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나라는 식민지 국가로서의 자주 국방을 이룩해는 아주 모범 사례인 나라이기 때문에 반감이 덜합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휴전국이고 지금 휴전 상태인 나라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우리는 이 테스트 성능 테스트를 매 분기에 하기 때문에 성능면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가 아주 유일한 나라라고 좀 볼 수 있어요. 특히 또 요번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체크해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방위 산업에 대한 이론입니다. 왜 우리나라를 전 세계 국가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이론을 알고 계셔야지 인문학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방산이 이렇게까지 각광을 받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역시 과거에 미국과 독일 등의 안보 의존을 통해 가지고 국산화하지 못하고 그들의 장비 인터페이스 자체가 미국의 이 인터페이스 가르쳐져 있고 그게 속의 부품들은 대부분이 일본과 독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앞으로 총 오랫동안의 이 강대국들의 부품과 무기를 쓰다 보니까 상황이 어디든 수출을 못하고 오히려 더 자국 내에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 자, 어느 시점부터였습니다. KF-21 개발 비용이 한 8조 8천억 드는데 80대 팔면서 개발 비용이 충당이 가능한 나라, 다시 말해서 국산화에 성공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과거에는요 우리나라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밖에 왔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F-15 예, 비행기에 들어가는 독일산 타우루스의 미사일을 하나 쓰는데도 하나 붙이고 빼고 어디다 수출하는데 전부 다 허락을 받으면서 눈칫밥을 먹었었죠. 근데 자, 그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의 수호기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그 수리용까지 만들 때마다 하드 소프트웨어까지 일체적으로 모든 허락을 받고 쓰냐 안 쓰냐 비용까지 다 지불했는데 이거를 좀 대부분이 이제 거의 90% 가까이 국산화에 성공한 대한민국의 유일한 나라고 또 국산화 시키다 보니까 유지 보수 비용이 낮아지고 오히려 더 수출할 때에 오히려 관련 업체들 종목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도래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위사업청이 올해 이제 폴란드 쪽하고 사항을 보게 된다면 자, 조기현 방사청 같은 경우에는 기반 전력 사업 본부장이 K2 전차 2차 수행 계약이 막바지 협상과 함께 양국의 방산 협력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폴란드 방문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K2, K9 자주포, FA50 천무 등 한폴뿐만 아니라 이 방산사업부의 진행이 상황까지 점검한 이상 지금 폴란드 쪽에 신속한 이 2차 이행이 계약이 조만간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조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의 KIA, 자, 이 카이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면담을 통해 가지고 폴란드 방산 협력과 함께 K 방산 유럽 진출에 전초 기지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고 MOU 출결뿐만 아니라 부지까지도 다 선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방산의 유럽 진출이 아주 용이해 보이는 시점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번 달에 모멘텀이 또 살아 있습니다. 17일부터 21일까지 자, UAE, 자,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자, 중동과 아프리카 최대 이 규모의 국제 무기 박람회가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17일이죠. 다음 주까지는 이 모멘텀이 어느 정도 움직이고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의 K 방사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집트, 모로코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중동 쪽의 방위 산업의 이 한거 이제 이 대공 미사일 쪽으로는 우리나라의 천무가 거의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하나 시스템 쪽으로 이번에 모멘텀이 한 번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LIG 넥손이 이번에도 한 건 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만큼 시장에서 이제는 이제 여야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발목을 잡았는데 이제는 방산업체까지 전체적으로 발목 잡을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방산에 좀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종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등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등은요. 자, 3등, 2등, 1등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요 종목들 순차적으로 주도주 종목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주도주 종목이 변화되게 되면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되 지금 현재 앞으로 남은 수주 모멘텀과 그리고 모멘텀을 계산한 결과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린 종목이 3등, 2등, 1등 정도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은요. 자, 올해 2024년도에 사실상 대박이 난 종목입니다. 거의 뭐 따블 정도 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2024년도 2월 달에 2월과 4월 자리에 추세가 정배열로 잡히는 자리가 나왔습니다. 3만원짜리 종목이 자, 65,000원, 7만원까지 따블이 났습니다. 근데 따블이 나기에는 좀 따블이 났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기간에 따블이 난 건 아니고 사실상 좀 길게 조금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좀 더디게 좀 올라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사실상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K2 전차의 판매 실적뿐만 아니라 자, 우리 이제 방산업체의 이 대표적인 K2 전차의 수주 모멘텀이 대표적으로 가파르게 올랐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적을 보게 되면 2024년도에 2천억이었습니다. 근데 2024년 작년 자, 영업이익이 지금 컨센서스 잡히는 게 4,600억입니다. 특히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 1,600억에 전분기 대비 19% 성장, 20% 성장한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65,000원까지 전고점까지는 우리가 한 번쯤 노릴 볼 만한 종목입니다. 근데 탄력면이라든지 아니면 K방산의 ETF의 편입 정도의 이 비중을 보게 된다면, 자, 현대로템이 의외로 탄력면은 좀 없습니다. 한 번씩 가파르게 오르고 빠지고 뭐 이렇게, 자, 업앤다운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 매매 좀 들고 가기는 좀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제가 한 3등 정도로만 체크해 드렸습니다. 현재 자리는 전고점의 매물 부담을 좀 받아야 되는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자, 이 62,000원 자리에서 한번 저항을 받는 영망치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현대로템은 조금 장기적으로 박스권 상단을 좀 보신 분들은 끊어내고 조금 이제 길게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길게 보더라도 중요한 건 1등을 하는 게 낫죠. 자, 2등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 운영사에서 제일 많이 지금 밀고 있는 종목이고, 사실상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영업이익의 볼륨을 보게 된다면, 자, 이렇게 템버거가 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자, 2022년도에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자, 러우 전쟁이 나자마자 대한민국에 제일 먼저 방산을 해야 되고, 특히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방산과 원전을 집중적으로 밀었었죠. 그 당시에 여러분들에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말 지긋지긋하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8만원짜리가 40만원까지 움직이는 그 대한민국 대표적으로 뭐 방산의 주도주 면을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특히 영업이익만 보시더라도 그 느낌을 그대로 아실 겁니다. 2022년도에 4천억, 2023년도에 6천억, 그리고 올해 2024년도에 1조 3천억의 영업이익의 볼륨이 아주 가파르게 매년 거의 90% 70% 가까이 늘어나는 걸 본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성장은 아직까지 끊기지 않았다라는 것 좀 볼 수 있고,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조금 전에 현대 로템과 틀리게 전고점의 매물을 거의 근처까지 온 것만 보더라도 강한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현대 이 로템 같은 경우에는 주가 위치가 이 정도로 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고점의 매물 부담을 받아야 되는 부담이 있지만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의 매물을 딱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양봉 하나로 신고가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신고가 패턴이 꾸준히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수 있는 현재 위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현재 2위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연 원탑은요, 올해 이제 지금 방산 지금 요번 달 모멘텀이 있는 종목입니다. LIG 넥스1은 요번에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고요. 특히나 이제 요번에 이 지금 저 UAE에서 지금 요번에 방산업체들의 지금 참가 목록을 보게 된다면, 사실 자, 이제 이 LIG 넥스1이 요번에 한 건 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특히 한 건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CD 매수까지 들어왔고요. 자, 업앤다운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쌍고점 이후에 전고점을 탈환하기 위한 모습과 함께 기관과 외국인의 쌍크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아랍에미리트의 UAE에서 아부다비 국제 컨신선,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하는 17일부터 21일까지의 최대 규모, 지금 이제 지구상의 최대 규모예요. 이쪽에 사는 게 최대 규모의 국제 박람회 국제 방산 전시회가 있는데, 특히 여기서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요번에 이제 2022년도에 도입을 한 이라크에서 도입한 2022년도에는 UAE, 그리고 2023년도에는 사우디, 2024년도 작년에는 이라크를 차례로 수출 계약을 한 청궁2가 요번에 수출 계약을 요번에 청궁하고 신궁하고 현궁이 모두 다 출전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논의를 한다라는 여러 가지 의도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LIG 넥슨이 요번에 와가지고 특히 IR을 열심히 하고 갔는데, 그 모멘텀일까요? 저점에서부터 가파르게 V자 반등을 내고 움직이는데,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2026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 요번 달에 이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하는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하는 요번에 국제 방산 전시회에서의 수주 모멘텀까지 나올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번 달의 주도주, 방산의 주도주는 LIG 넥슨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아닙니다. 자, 반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참가하고 또 현대로템도 들어가기 때문에, 자, 방산의 대부분이 좀 수주를 다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주
볼륨 자체가 조금 더 크게 보고 있는 쪽이 LIG 넥슨까지 LIG 넥슨이 좀 크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자 요번 달 2월에서 3월까지의 방산주의 주도주는 제가 볼 때는 두 개 종목을 볼 수 있고 그 두 개 종목 중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 비중을 좀 높여야 되는 쪽은 LIG 넥슨 두 개 종목이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LIG 넥슨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를 본다면 요거는 LIG 넥슨 둘 다 괜찮습니다. 또 이런 말을 했다가 좀 틀리면 안 되는데 반반씩 하셔도 되고요. 6대 4로 끌고 가셔도 괜찮은 종목으로 두 종목 메인 종목은 LIG 넥슨으로 좀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방산에 올라간 이유와 그리고 이번 달 2025년 2월에서 3월까지 방산주의 LIG 넥슨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보자라는 의견까지 매수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절 자리 볼까요? 자, 로보티즈 유로메카 뿐만 아니라 자, 오늘 카페24 26% 수익 중 아우 대단하죠. 하이젠 RNM 오늘 또 4%대 수익. 자, 그리고 하이젠 RNM 오전장에 4%도 수익.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익 인증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수익 인증을 보시게 되면 대박입니다. 뭐 10, 17%, 33%, 42%. 자, 여러분씨 대단하고 좋죠, 그렇죠? 예, 지금 자, 우리 실전 투자의 트레이딩 스핀의 프로그램을 가입하셔가지고 자, 이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매매하신 분들이 이 정도 수익입니다. 뭐 44%, 33, 17% 사고 팔고 쭉 하고 있는데 역시 매매를 잘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자, 오늘 오늘 여기 보시면 또 카페24가 지금 수익률이 자, 어마어마합니다. 또 카페24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끌고 가시라고 했던 종목 카페24가 지금 현재 수익률 45%대로 진행되고 아직도 들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추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자리에서 한 25% 정도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절대 이렇게 주도주가 만들어진 종목들은 절대 놓으면 안 된다. 카페24 현재 45% 수익 중인 종목 자, 계속 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대한민국 주도주뿐만 아니라 모르신 분들이 있으시면요 큰일 납니다. 지금도 들어가도 됩니다. 사실 지금도 들어갑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증 주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증으로 위급한 여러분들 계좌를 살립니다. 심폐소생 교체 매매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금 현재 압축 종목들로 들어오셔가지고요 종목을 확인하신 다음에 교체 매매를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오늘도 고생하셨고 내일 또 힘찬 모습으로 8시 30분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8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